자, 보자. 자, 이제 우리가 2단원 확률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에서 얘들아 잘 들어. 경우의 수 어땠어? 우리 준수야? 재밌었어? 할만했고? 오케이. 그래서 확률에서도 처음에 경우의 수를 좀 더해요. 준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우리 교재의 69쪽까지는 그냥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9쪽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막히신다. 그럼 69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확률이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막히면 그냥 빨리 앞쪽에 있는 1단원 더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1단원이 잘 되어 있어야 확률의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가. 물론 확률에만 해당되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확률의 초반은 뭐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크게 더 있진 않아, 엄청나게 많진 않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지? 그냥 용어를 조금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볍게 한 20분 정도만 떠들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2교시 때 뭐 할 거냐면 그거 바탕으로 연습을 좀 할 거고, 알겠지? 한 3-40분 연습을 좀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거고, 제 예상은 그래요. 그러면 경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하면서 잔소리 한 5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딱 알맞지 않을까 오늘의 수업이. 네. 그리고 그 잔소리 타겟을 정해야 되고 여기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경우에서 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마치 너네가 집합을 처음 배울 때 원소 뭐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알겠지? 자, 첫 번째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좀 합시다. 자, 용어를 좀 언급하기 전에 예시 하나만 좀 듣게요. 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죠? 또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있다라고 좀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는 쌤이 봤을 때 한 4개. 자, 볼게요.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중간중간에 자, 시행이라는 말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시행이라는 말을 보게 될 텐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있어 보이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보통 뭐 중학교 때 같은 경우를 보면 주사위를 던졌어. 철수가 주사위를 던졌어 라고 할 텐데 고등학교 한 이제 2, 3학년 정도 되면 철수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떤 실험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기 들어봐.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지. 그럼 중학교 때는 우린 그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랑 차이를 좀 두려고 야,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신을 준비한다면 알아둬야 되는 말이기는 해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용어로 좀 쓰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주로 S라고 많이 써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표본 공간 S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6개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인데 그게 마치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요런 느낌으로 쓰기도 해. 우리가 자 집합에서 이렇게 앞에 n을 쓰면 이게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얘가 6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무조건 6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오케이. 물론 저랑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용어들이 있고 나중에 내신에서 한 번 더 짚긴 할 거예요. 알겠죠? 너네가 말을 몰라서 틀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사건. 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사건이란 말을. 그럼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거에서 이런 거예요. 얘들아 3의 배수 있죠? 이게 문제에 걸린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녀석을 사건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우리가 집합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보통 문자로 좀 쓰실 때 뭐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야. 집합처럼.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될 거라는 거야. 문제 안에. 그럼 우리는 요 정도 느낌. 봐 얘들아. 그러면 이 사건 A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3의 배수 얘들아 3과 6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사건의 정반대 상황. 이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할 거야.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3의 배수가 나오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녀석. 이걸 우리는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집합에서 여집합을 위쪽이 C라고 쓰는 거 알고 있죠? 네, 그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좀 쓰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자식은 우리가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쓸 수 있겠네.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혹시 제가 주황색으로 쓰는 김에 S-A라고 써도 이해되시려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빠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여사건을 여집합처럼 이렇게 좀 쓰기도 합니다. 알겠지? 요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용어만 좀 알면 돼서 잘 들어. 주사위를 던져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제가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네 요렇게 내가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야.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는 총 6개가 있겠다. 굳이 그런 말을 안 쓸 텐데 뭐 나중에 내신 대비 땐 쓸 수도 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얘들아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는 말은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자 그럼 얘들아 요거는 여사건이네 뭐 이런 말 내가 쓸 거고. 괜춘? 자 그럼 두 번째 요렇게 용어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그냥 배운 거지. 준수 괜찮아? 예.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다면 우린 이걸 바탕으로 뭘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확률 잘 세야죠 뭐. 근데 확률에는요 종류가 있대요. 여러 종류들이. 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네 50% 2분의 1이죠? 그럼 동전 예를 들어 2번 던지면 진짜 2번 중에 한 번은 앞면 나오나?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률 있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수학적으로다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안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실험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 이 자식이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그때 사건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지를 잘 세서 그냥 그거에 따른 확률인 거지.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확률을 셀 때 당연히 수학적 확률을 셀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수학적 확률은 요런 느낌인 거지. 너가 정말로 전체의 경우의 수를 잘 세셔야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잘 세셔야죠. 요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건데, 혹시 확률이 0으로 뭐야? 준수? 하여튼 뭐 P 어쩌고저쩌고 얘들아 시작하겠죠? 프로바빌리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P를 좀 떼와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표현이에요. P 괄호 열고 A 요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이게 사건 A의 발생 확률이란 표현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물론 사건 B면 B라 쓰는 거고, 사건 C면 C라 쓰는 거고, 여사건이면 A 여집합이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할 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거예요. 주로 거의 90%가.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 정도만 딱 언급 좀 할게. 사건 A의 발생 확률을 우리가 셀 때, 야, 아무리 커도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 수를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확률은 오지게 커도 당연히 얼마? 1, 2겠지 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어.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확률은 이라고 얘기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0이니까 0 이상 정도를 와리가리 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준수가 정말로 막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이상하게 생긴 동전인 거야. 준수가 생긴 동전, 갖고 있는 동전은. 그래서 예를 들어 막 3번 중 1번 꼴로 계속해서 앞면이 나와. 예를 들어 준수가 가진 동전은 이렇게 본인이 진짜 실험을 해서 얻는 확률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요게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야 얘들아. 실제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건데 내신에서는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간혹 나올 수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요런 식으로 서술이 돼요. 3번 중 1번 꼴로 흰 공이 나오는 주머니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서술이 되는 거야. 3번 중 3번 중 1번 꼴로 흰 공이 나오는 주머니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제 안에서는 어떤 철수라는 놈이 진짜 실험을 했는데 3번 중에 1번 꼴로 흰 공이 나오나 봐. 그럼 이건 뭐 수학적인 확률이 아닌 거잖아. 그냥 지가 실험을 통해. 그러면 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주머니 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그냥 몇으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물론 우리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는 다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엔 통계적 확률이 없는데, 그냥 통계적 확률은 본인이 진짜 실험을 통해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내신에서 분명히 보게 될 거고, 제가 한 번 정도는 언급을 좀 할게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 알아야 돼. 요 개념 정도 하나 알 건데, 알아야 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으로는 2분의 1이야. 근데 범준이가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5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침 그 10번에서는 앞면이 한 6번, 7번 나올 수 있지. 그럼 만약에 범준이가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6번 나오면 그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그때까지는 10분의 6이지 뭐. 이해돼요? 근데 예를 들어 범준이가 동전을 한 100번 던져요. 그러면 정말로 한 50번 금방 정도까지는 앞면이 나올 수 있겠지. 그게 2번 중에 1번 나올 확률보단 100번 중에 50번 정도 나올 확률이 조금은 더 50%에 근사하겠지. 이해돼요? 확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범준이가 만약에 한 1000번 던지면 그래도 500 금방으로 앞면이 나오겠지. 조금 더 2분의 1로 근사하겠지. 2번 던지는 것보다는. 즉 우리가 통계적 확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통계적 확률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행 횟수라고 하는 걸
즉 실험하는 횟수를 여러분들이 키우면 키울수록 통계적 확률은 어디로 근사해 갈까요? 수학적 확률로 근사해 갑니다.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치? 예. 통계적 확률은 너네가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자식은 수학적 확률에 많이 근사해진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얘들아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알겠지? 괜찮? 여선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하적 확률. 자,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자,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왜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녀석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하적 확률로 우리가 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유준이랑 나랑 2시부터 3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이해됐죠? 2시부터 3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하든 10분만 기다리고 안 오면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유준이가 예를 들어 2시 10분에 왔는데 내가 2시 13분에 하면 우리 둘은 만나죠? 근데 예를 들어 유진이가 2시 13분에 왔는데 내가 2시 50분에 오면 우리는 안 만나잖아. 그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건 인지했죠? 그랬을 때 우리 둘이 만날 확률을 구해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각자 누가 먼저 도착을 하든 10분만 기다릴 건데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유준이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유준이가 몇 시쯤 오는다는 걸 예를 들어 올 거 아니야? 그럼 유준이가 오는 경우의 수는? 졸라 많은 거 돼요? 60이 아니지. 왜냐면 유준이가 2시 1분에 올 수도 있는 거지만 2시 57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유준이가 2시 57초 53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해야 돼? 시간은 얘들아 딱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죠. 시간은 연속인 거잖아. 어떤 말 하는지 되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적으로 이해돼? 그걸 구하는 확률은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뭔가 좀 주사위를 던지는 느낌이랑은 다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가 되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나중에 풀어볼 거고 당연히 요 교재는 없어. 요 교재에는 다른 형태의 문제를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 이렇게 내가 너무 많아서 가지수를 셀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넓이. 방금 전 그 문제는 유준이가 오는 상황과 내가 오는 상황을 그래프로 치환시켜서 넓이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넓이 또는 길이로 확률을 대체할 거예요. 넓이 또는 길이로 확률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 유형은 아마 학교 시험에 하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이라면. 저랑 기본 문제 4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4번을 좀 보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6보다 같거나 작대요.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에 실수 A가 있고요. 실수 A야. 자, 그러면서 나한테 2x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ax 더하기 a 능방이야. 근데 요 자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거야. 근데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는 실수 a 중에 범준아, 네?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면 실근 갖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허근 갖는 거지 뭐. 말뜻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A 춘수야? 한 몇 개 정도 있을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중에 여기다가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을 거야. 여기다 쓸 거야. 한 몇 개 정도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그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말뜻 이해했죠? 왜? 내가 0.7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 하는지 해야 돼?
실수 A니까. 그러면 내가 넣을 수 있는 A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럼 A의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상황 이해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들어보면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요. 판별식을 좀 먼저 써볼게요. 자, 절반의 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2A를 했을 때 얘가 0 이상이면 돼. 괜찮지?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걸 만족하려면. 근데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인 거고. 자, 또는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6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 여기 있는 수들을 갖고 오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서 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요렇게 A축이 있어. 요렇게 A축이 있는데 현재 A가 가능한 범위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지점부터 자 또로도 해서 여기 6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찝은 A가 조용 0 이하인 또는 마이너스 이상인 A를 갖고 오는 거고 자 또는 2 이상이면서 6 이하인 애들만을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시간에 좀 느낌 오실 텐데 내가 뽑을 수 있는 A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한 8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면 그 중에 2랑 4 한 6 정도 값어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전체 길이가 8 정도인데 그 중에 2랑 4 한 6 정도 값어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확률은 8분의 6, 4분의 3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 이렇게 구하는 확률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동민이 괜찮아? 유준이 이해되지? 오케이. 얘들아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지금 풀 건 아닌데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서 여기를 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를 B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내부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삼각형 만들 거래. 여찬아 내가 내부에 점 하나 찍어서 삼각형 만들 거야. 괜춘? 그럼 내가 찍을 수 있는 점이 여찬이가 봤을 때 몇 개 있어? 그래서 좀 많죠? 그럼 이걸 찍다 보면 얘들아 선이 아니라 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정사각형의 면적 1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이제 기하적 확률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의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예각삼각형이 될까? 예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P의 자취, P가 그려지는 영역들이 분자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지. 느낌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요렇게 푸는 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렇지 않아. 이건 되게 특별한 꼴이고 제가 저랑 발전 문제 1번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 잠깐 쉴게. 보통 요런 느낌의 문제가 나와요. 보자. 자, 흰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2개, 도합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래. 전체의 경우의 수 민차는 몇 가지야? 흰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주머니 안에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꺼낼 거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6개 중에 3개를 선택할 거야. 63 돼요?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게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의 색깔이 모두 달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얘들아 흰 공 중에 몇 개 꺼내고 1개. 자, 그 다음에 노란 공 중에 몇 개 꺼내고 1개. 그 다음 파란 공 중에 몇 개 꺼내고 1개. 답은 20분의 8, 5분의 2.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세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확률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봐. 너네는 이 문제를 읽고 주머니 안에 6개 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랜덤으로 꺼내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3이겠네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르다라는 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네. 그러면 이 색 중에 하나, 저 색 중에 하나, 요 색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분자를 8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확률의 어떤 딥한 내용이 쓰이는 건 1도 없죠. 그냥 가지수 잘 세면 장땡인 거지. 그 연습을 2교시 때 조금 합시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1교시 때 그냥 그냥 표현들 정도 배운 거야. 막 수학적으로 내용이 딥하거나 막 어려운 거 없어, 그죠? 근데 다음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 표본 공간 뭐 이런 말이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에 나왔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준수가 오이 피 에이 파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좀 마시자. 먹이 알러지. 자, 제조해볼까요? 자, 제가 요렇게 5문제 풀어보라 했죠?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개중 질문 21번 또 5번 14번 또 9번. 에라이 씨. 또 에이 감이 안 잡혀. 3번. 오케이. 그럼 다 하자. 일주일이니까 오케이. 축제는 이따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2단원 끝날 듯. 응. 자, 3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문제로 충분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추가적인 문제집이 있다면 뭐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다 이과 구나. 그러면 그걸로 좀 더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자, 문제 볼게요. 바나나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가 준수야 뭐야? 그게 전체죠? 혹한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지! 왜 6팩이야? n이라는 문자 2개가 똑같고 a라는 문자 3개가 똑같은데? 그럼 이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무슨 순열이야? 그렇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중국 순열이 아닌. 그죠? 요거 경우의 수 준수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여기 영상 올라가 있다. 알겠지? 자, 요거 전체 경우의 수 우리 준법 아니 범준이 어떻게 돼? 600. 아우, 됐어. 자, 민준 어떻게 돼? 엥? 야! 씨. 이건 어떻게 돼? 그죠? 6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보고 아 하는 거는 뭐 그지? 얘들아 지금 최소한의 복습 정도는 하셔야지, 그지? 요거는 진짜로 그냥 저거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자, 사건의 경우에서는 문제에서 n 2개가 서로 이웃하래. 그럼 하나를 묶으면 되죠? 그럼 하나를 묶어서 하나 취급하고 a 3개고 b 하나니까 총 5개죠? 그럼 우리가 사건의 경우에서는 몇 팩? 5팩 나누기 3팩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쓰시면 됩니다. n 2개 하나로 묶고 a 3개 따로 있고 b 하나 있으면 결국 b,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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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개인데 n 3개 똑같으니까 a 3개 똑같으니까 몇 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 확률 어려운데 이러면 안 돼. 경우의 수를 안 센 거야. 경우에서 연습이 덜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봅시다. 5번. 자, 5번을 좀 보시면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대요.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가 전체죠.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일렬로 세우는 게 전체야. 범준, 전체 경우수는? 키가 아니 뭔가 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이해하려고 해봐.
서로 다른 네 사람을 한 줄로 세울 거래. 그러면 뭐야? 경우의 수. 그치? 아니 4팩이지. 괜찮죠? 4팩. 전체의 경우의 수는 4팩. 뭐? 자,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내가 좀 세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 앉은 사람이 자기보다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다운이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는 네 사람을 그냥 이렇게 취급할게요. 1이라는 사람, 2라는 사람, 3이라는 사람, 4라는 사람. 네 사람의 키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4라는 사람이 제일 키가 큰 거예요. 1이 제일 작은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는 키가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총 4사람이 앉을 거야. 그랬을 때 준수야,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나랑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여기 3이 와도 돼요? 4가 와도 돼요? 안 되죠? 여기 누구 또는 누가 올 수 있어? 2 또는 1이 올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3이 오게 되면 3보다 큰 녀석이 4밖에 없는데, 그럼 내 양옆에 키 큰 녀석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는 게 3인 경우, 아이고 2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래도 확률 통계를 잘 보고 싶으면. 그러면 만약에 1이 왔다라고 치면 나머지 세 자리에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녀석은 그냥 무슨 팩? 3팩인 거지. 근데 만약에 2가 온다라고 치면 이쪽이 무조건 1이 와야 되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쪽이 3과 4가 자리 바뀌어도 되는 거지. 그럼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지. 요 정도 느낌?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죠. 가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가 전체네? 그럼 유준,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9C3. 네, 9C3. 9개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내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987 나누기 321. 확통 같은 건 얘들아, 국어 풀 때도 약간은 좀 그죠? 국어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자, 그럼 이거 약분 좀 시켜주시면 84. 전체 경우의 수는 84. 괜찮으시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가족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래요? 홀수가 되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인데 어차피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순간 알아서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예요. 뽑는 순간 어차피 크기는 결정되는데 더한 게 홀이 되래. 그럼 태경아, 더해서 홀 됐으면 하는데 그러면 경우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져? 네, 2가지로 나눠지죠. 더해서 홀이 된다는 건 3개가 전부 다 뭐가 되면 돼요? 네, 홀이 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만이 아니라 2개가 짝이고 하나가 뭐면 돼요? 네, 홀이면 되는 거죠. 물론 꼭 C가 홀이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 말뜻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족권을 통해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문제에서 곱한 게 뭐의 배수가 되래요? 네, 3의 배수가 되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라고 하는 건 적어도 3의 배수가 개 중에 하나 껴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면 홀수를 보면 홀수가 1, 3, 5, 7, 9가 있고요. 그죠? 짝수는 2, 4, 6, 8 요렇게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3, 9, 6 이거 3개 중에 한 개는 뽑혔으면 좋겠다가 깔려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홀수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홀. 그러면 홀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지금. 홀수 5개 있지? 걔 중에 몇 개 꺼내고 싶은 거야? 3개 꺼내면 돼요. 그러면 홀수 중에서 3개를 꺼낸 거니까 홀수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순간 제일 작은 거 제일 그 다음 이 알아서 크게 비교되죠? 그럼 더하면서 홀수도 나오죠? 근데 곱해서 3의 배수가 무조건 돼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 너네가 어떻게 뽑으면 157을 뽑으면 즉 곱해서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적어도 한 개가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거의 반대말은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구성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만 구성이 되는 게 총 몇 가지 있어? 네, 오로지 한 가지 있죠. 그것만 내가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9가지. 이랬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짝수 4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아. 홀수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랜덤으로 뽑아. 그럼 일단 더해서 홀수는 됐다고. 근데 나는 여기서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만 구성되는 걸 뭐 할 거야? 뺄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누가 있어? 2, 4, 8이 있죠? 걔 중에 2개가 뽑혀. 3의 배수가 아닌 1, 5, 7 3개 중에 1개가 뽑히면 짝짝콜은 됐었는데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만 구성이 되는 건 다 빼줬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꼈겠지. 약간 여사건 냄새가 풍기는 문제이긴 하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야? 30에서 9 빠지니까 21인가요? 그래서 21이 분자로 올라가주면 되겠다. 아니지. 30이 분자로 올라가주면 되겠다. 괜찮니?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하는 게 갑자기 늘 수 없다. 그렇죠? 내가 확실한 건데 이건 확실히 얘들아 미적분이나 수투 생각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할만해요. 요런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하는 생각의 힘, 그 크기 정도가. 너네 미분에서 그래프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할만한데? 그래서 훈련 하셔야 됩니다. 13번 봅시다. 괜찮아? 자, 14번 볼게요. 자, 후반부로 갈수록 더 어렵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생각할 게 고려할 게 더 많다. 주머니 1이 적혀있는 흰 공이 있고 2가 적혀있는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적혀있는 1이 있고 2가 적힌 검은 공이 있고 저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먼저 표현을 하면 주머니 안에 자 1, 2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검은색은 이렇게 있네요. 요 문제의 테마가 얘들 아마 제가 합의법칙 쪽으로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문제 좀 볼게요. 자, 내가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가 전체죠.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가 전체지. 그러면 준수 전체 경우의 수는? 그치, 6시 3. 계산하면 20개밖에 안 돼. 후달리면 20개 다 세면 되는 거지 뭐. 자, 가볼게요. 자,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는 사건이 있나봐. A라고 하는 사건은 니네가 주머니에서 3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몇 개? 1개, 검은 공이 2개. 그럼 다른 거 그냥 개무시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흰 공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나와야 돼? 1개, 2C1. 검은 거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나와야 돼? 2개. 해서 8개가 있네요. 괜찮으시지? 두 번째,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이래. 다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이래. 범준, 그 공들이 뭐 전부 다 뭐 해야 돼? 8이야. 듣고 있는 거지? 집중해라 범준아.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다 곱한 게 8이어야 된대. 그럼 3개의 공이 전부 다 뭐 해야 돼? 2열. 그쵸?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게 사건 B면 2 중에서만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C면 3인 거지 뭐. 네. 12개인 거잖아요. 괜찮으시죠? 미안해. 자,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뭘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A 합집합 B 그리고 그 앞에 P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집합처럼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건 A를 만족하는 거 B를 만족하는 거 다 합친 거에 대한 확률인 거잖아. 이걸 우리는 말로 풀었으면 A 그리고 B야? A 또는 B야? A 또는 B죠. A가 되는 거 B가 되는 거 다 합쳐줘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건 합의법칙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2개만 세야 돼? 하나 더 세야 돼? 하나 더 세야 되는 거지. 우리는
A 그리고 B를 세야 되는 거지. 왜? 이건 두 번 다 셌을 거니까. 즉 무슨 말이야? 흰 공이 한 개 뽑히고 검은 공은 두 개 뽑히는데 그게 싹 다 뭐인 거? 2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 공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무조건 2가 나와야 되는 거 한 개. 검은 공 중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 중에서 뽑혔어야 되는 거니까 이 검은 공 3개 중에 몇 개? 2개. 이렇게 한 거지. 민찬이 이해돼? 2. 이해했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얘들아 3개 이렇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준수가 20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의 16, 13 여기 2년 전 수는 3점. 뭐 1년 공부해서 맞추면 하지 뭐 이 정도. 검준 미적 확통 중에 뭐가 더 어려워 지금 현재까지? 둘 다 어려워? 둘 비슷비슷해? 여러분들 미분하는 걸 안 들어갔구나. 좋습니다. 이제 질질 쌀질 나갔네. 유진이는 오늘 끝냈어. 오늘 작품 들어갔거든. 자, 발전 문제 21번. 근데 재밌을 거야. 또 미적분 재밌어. 그쪽 그래프 그리는 거 해보면. 또 아무래도 또 익숙한 주제다 보니까 막 미분에서 증감 따지고 하는 게. 만약에 본인이 나는 H를 쓰는 건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지가 나 너무 헷갈린다. 막 문제를 할 때 그냥 연습량 부족이에요. 알겠죠? 지금 똑같이들 배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소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버벅대는 친구들도 있잖아.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자주 보셔야죠 뭐. 알겠지?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걸 익히는 건 너네가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죠?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여차례 화이팅! 21번. 자, 21번을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래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래. 중복조 아파트에서 배운 가장 기본 꼴인 것 같고 의미 아닌 정수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의미 아닌 정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제가 할게요. 3H 10. 자 그러면 12C 10, 12C 2 따라서 66까지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3개를 이제 숫자를 딱 더해서 10 되는 거 선택해서 순서상 만들어서 딱 넣었는데 그게 이랬으면 좋겠어.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문제에서 원한 거네요. 그럼 난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찾아야 돼. 즉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들어. 막 얘가 1, 얘가 4, 얘가 5 이게 다 다르면서 더해서 10 되는 거잖아. 그걸 니들이 눈치껏 다 찾든가. 이해돼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막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 x, y, z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눈 감고 10개를 꺼내는 게 중복조합인데 근데 개수가 다 다르게 뽑혔으면 좋겠다라 같은 패턴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는 0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를 원했지만 빨리 우리는 그러면 얘가 는 몇이 되는 걸 0이 되는 걸 세서 전체에서 빼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여사건 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냄새를 맡으시겠다만 실제 이렇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서도 너네가 그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의 수가 있으면 이거의 반대는 어떨까가 약간 습관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는 얘가 0이 되는 걸 셀 거야. 자 그럼 우리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었다라는 건 적어도 한 개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지? 그러면 결국 0이 되라는 건 X랑 Y랑 같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같게 되는 걸 빼면 돼. 그런데 준수야 3개가 다 같을 수도 있죠. 안 되는 거대요? 왜? 더해서 1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개가 같은 걸 잘 세서 전체에서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느낌 아니려나? 자 나는 X랑 Y랑은 같은데 그게 어차피 얘들아 Z랑은 무조건 다를 거니까
이 경우의 수 셉시다. 그럼 x랑 y랑 같았다라는 말은 요거 두 개가 묶여서 몇 x가 되는겨? 2x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2x 더하기 z가 몇이면 돼요? 10이면 돼요. 쫄지 말고 강세. x가 0이면 z 얼마면 돼? 10. x가 1이면 z 8. 해서 x가 5면 z 0까지 되는 거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 경우가 6개 있나 봐. 그런데 이 6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는 거 되지? x랑 y랑 같을 수도 있고 x랑 z랑 같을 수도 있고 y랑 z랑 같을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6, 3, 1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66분의 18를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 내가 지금 반대되는 6건 센 거지 얘들아? 그래? 몇 차례 괜찮아? 화이팅. 우리 신빈이 해야 돼요? 예. 유진이 괜찮지? 내가 그 수완 올리잖아 영상. 예. 아 근데 애들이 자꾸 그 평이 많던데 자꾸 앞에서 아이고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진짜 저기 들어가는 진욱이 소리. 아이고 진짜 이거 부르나요? 그러니까 마이크 차야겠어. 차라리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어. 앞에 있으면 자꾸 이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렇게 들려. 자 그러면 얘들아 다른 문제들도 이거랑 비슷한 난이도거나 조금 높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안 푼 문제들 그것도 잘 연습해서 한 주 동안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준수 안 해올 거잖아 어차피. 그래요? 뭐라? 안 해올 것 같아요. 어? 안 해올 것 같아요. 준수 범준이 해오지. 아 그러니까 준수 안 해올 거 아니야. 준수 해올 거야?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칠판 지우고 조건부 보자. 제가 이거 정말 딱 2월 말까지 진도가 아다리 맞게 잘 끝나면 테스트 한번 마지막에 보자. 알겠죠? 근데 거기서 범준이가 70점 넣으면 쌤이 칸초 10개. 아 그래 칸초 한 박스. 칸초에서 헤엄치게 해줄게 범준아. 자 보자. 아 우리 범준이 힘내자. 기억하는 거. 자 얘들아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해볼게 범준아.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준수 뭐라고? 네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예시 하나만 좀 들어봅시다. 어느 학교에 전체 인원이 한 몇 명이나 칠까? 300. 오케이. 전체 인원이 300이 있어. 자 남자 여자가 있어요. 예. 자 준수 남자 몇 명? 150명. 오케이. 여자 몇 명? 150명. 오케이. 자 안경을 쓴 친구들이 있고요.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다 치자. 자 안경을 쓴 남자 몇 명 정도 있다 칠까? 100명. 오 엄청 많네. 자 그러면 범준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 얼마 있을까? 옳지. 집중하고 있구만. 자 안경을 쓴 여자는 몇 명 정도 있다 할까 범준아? 오케이? 그럼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 한 70명 있다라고 치자. 괜찮으시죠? 자 300명을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어.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눈 감고 한 명 뽑았어. 알겠지? 눈 감고 한 명 뽑았어.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이겠지? 그랬을 때 안경을 쓴 남학생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확률이에요. 전체 경우에서 잘 세고 사건의 경우에서 잘 세고. 그런데 내가 눈 감고 한 명 뽑았어. 그런데 이렇게 살짝 봤어요. 살짝 본 거야. 이렇게 눈 감고 살짝 본 거야. 예. 그랬더니 걔가 여자인 건 확인을 했네.
근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가 눈 감고 아무나 한 명 뽑았어. 그래서 살짝 봤어. 그랬더니 여자인 건 확인을 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자인 결과를 오픈해버렸죠. 그러면 전체가 300이 아니라 몇으로 줄어? 150으로 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중에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300분의 80이 아니라 150분의 80이 되는 거야. 우린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너네들한테 일부분의 결과를 오픈해 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A 바 B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여자였는데 안경을 썼을 확률, 이렇게. 그럼 여자였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인 경우의 수가 막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미 여자라고 오픈을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다시 자, 이 녀석의 의미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방금 전 들었던 예시로 입각해서 가면 사건 B가 발생했을 때가 여자였을 때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돼? 자, 그런데 사건 A가 발생했으면 좋겠어가 안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자였는데 안경 썼어야 되는구나. 150분의 80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 사건 B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건 A가 발생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자가 아니었는데 안경을 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얘만 필요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사건 B가 발생했을 때가 전체다 보니까 분모에는 NB가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되시나? B의 경우의 수, 여자인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걔 중에 분자에는 준수야, 안경을 쓴 애들이 다 와야 돼? 여자 중에 안경을 쓴 애들이 다 와야 돼? 여자 중에 안경을 쓴 애들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경 쓴 애들 다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A를 세긴 셀 건데 누굴 만족하는 애들 중에? B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이해돼요? 우리가 이걸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 방금 이 말은 그냥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녀석을 셀 때 이런 느낌으로 세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이 경우에 위아래를 3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분의 이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PB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300분의 이거면 PA급이라 쓸 수 있는 거네. 분자 분모를 똑같은 녀석으로 나누는 건 전체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나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요, 경우의 수 잘 세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확률로 답을 낼 수도 있어요. 자, PB분의 PA 교 B 이렇게까지. 이게 혹시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나? 지금 이렇게 쓴 거? 몇 천 이해돼? 그치? 내가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표본 공간으로 요렇게. 국민 이해돼? 요렇게.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설명. 자, 기본 문제 1번 볼까요? 기본 문제 1번을 딱 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 들어봤으면 그냥 딱 봤을 때 뭐지? 표, 휴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문제 맨 마지막 줄 보면 네가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보여요? 남학생 몇 명 있어요? 10명. 근데 걔가 B를 선택했으면 좋겠대. 몇 명 있어요? 답은 10분의 7. 이해되죠? 그치? 이 정도 맞출 수 있잖아. 괜찮아요? 오케이. 잘 들어. 그래서 봐봐.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첫 번째, 지금 기본 문제 1번처럼 표가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표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진짜 개 세상 쉬운 거. 조건 방정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게 표가 있는 거야. 자, 발전 문제 1번 볼까요? 범준이 이해했어? 아, 그건 쉽지 않지, 범준아.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 범준아,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라고 나와있어. 남학생 몇 명이야? 그치. 걔가 B를 선택했으면 좋겠대. 몇 명이야? 그래서 답은 10분의 7. 남학생인데 과목 B를 선택한 거니까. 범준이 괜찮아? 그럼 발전 1번. 우리 뻔준이가 한번 해봐.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이었는데 마라톤에 완주했으면 좋겠어. 약분 안 해도 돼? 어르르라! 여성이었을 때 완주했으면 좋겠어. 약분 안 해도 돼? 아르르라! 여성이었을 때 완주했으면 좋겠어. 15분에 9. 이해됐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표가 있는 문제는 얘들아 진짜 쉬운 거야. 이해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유형이 있겠어? 표가. 네, 표가 없는 문제 유형이 있죠. 이것도 어려워 쉬워? 쉬워요. 왜냐면 이런 문제거든. 발전 문제 4번 보자. 문제 한번 읽어봐. 읽기만 하세요. 근데 혹시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 들어? 아, 이거 표가 있는 거랑 다름없는 문제 아니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치? 표가 없는 문제들 중 첫 번째 유형. 표를 만들 수 있는 유형이에요. 표가 없는 문제들 중에 조금 쉬운 형태의 문제는 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까지 만드는 것도 너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다 주어졌어는 진짜 배점을 아무리 많이 줘도 3점이야 모의고사에서. 근데 4번 정도로까지만 가도 쉬운 4점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그럼 봐봐. 어느 고등학교의 전체 남학생은요 230명이 있대요. 그런가 봐. 그럼 이건 안 쫄면 되는 건데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돼. 그럼 여학생이 170명이 있대요. 그런데 전통체험과 수학체험 중에 무조건 반드시 하나만 희망할 거고 남학생 중에 수학체험을 희망한 학생은 100명. 그럼 문화체험 희망한 애들은 130명. 자, 여자 중에 전통을 희망한 애들은 90명. 수학 희망한 애들은 80명이 되겠지. 자, 내가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걔가 수학체험을 희망해야 돼. 몇 명 중에? 180명 중에. 괜찮아요? 수학체험을. 근데 그 중에 여학생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0분의 얼마? 80. 답은 9분의 4인가? 요렇게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은 잘 안 나와요. 1번, 2번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누구나 맞추니까. 물론 내신에는 하나씩 정도는 나올 거예요. 내신에는. 그러면 우리는 3번을 잘해야 돼. 3번. 요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랑 발전 문제 11번 읽어봐. 11번부터 15번, 14번까지는 다 평가 문제예요. 11번 읽어만 봐. 자,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걸 숙제를 할 때 진짜 빡 집중해서 읽어야 돼. 그냥 주머니에 1, 2, 3, 4, 5 숫자 하나 적혀있는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읽으면 어차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저걸 읽을 때만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주머니 A에는 1, 2, 3, 4, 5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거래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분의 1이면 확률로 주머니 A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낼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낼 거야 가 내가 할 짓인 거지 지금.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낸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때가 전체야. 거기까지가.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그 자식이 홀수인 건 관심 없어. 그 자식이 짝수였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준수가 느껴지게 짝수가 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주머니 A에서 꺼냈는데 짝수였거나 주머니 B에서 꺼냈는데 짝수였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주머니 A에서 꺼냈을 확률은 인 거야. 그럼 이러면 안 돼? 아니 그럼 주머니 A 아니면 B인데 그 중에 A에서 원한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2분의 1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죠? 각각이 발생하는 그 비율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일단 너네가 조건부 확률임을 눈치를 까야 돼. 근데 그거는 보통 안 헷갈려 해. 왜냐면 문제 마지막에 뭐뭐 일 때라고 너네들한테 한번 이렇게 쉬어가게끔 한번 해줘요. 네가 꺼냈는데 그게 짝수였을 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아, 이 자식이 전체구나. 근데 잘 들어. 그 짝수가 되는 과정이 경로가 하나였어? 두 개였어? 두 개. 쉬우면 두 개야.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5개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아, 그 전체가 동그라미 경로도 있고 세모 경로도 있고 뭐 이런 건가 봐. 근데 그 중에 뭐뭐일 확률은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 동그라미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내실 때 그럼 분모에는 전체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왔던 거랑 세모로 왔던 걸 다 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만 여러분들 위로 올려주면 된다는 거지. 느낌이 이해돼요? 요게 조건부 확률 푸는 패턴이에요. 근데 잘 들어. 무조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 이 전체가 나오게끔 하는 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그 중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중에 각각의 일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보러 간 11번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내려면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그러면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근데 5개 있잖아. 그럼 5분의 얼마야? 5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죠? 5분의 2. 또는 자,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3분의 2 태경아. 그러면 주머니 B에서 공을 꺼내면 되는 건데 걔가 6분의 짝수인 거 얼마야? 3. 요렇게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 거라는 거지. 자, 그 녀석 분의 주머니 A에서 오는 걸 희망하니까 요 자식이 위로 올라오면 된다. 지민이 이해돼요? 이렇게. 민찬이 괜찮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살짝만 좀 보면 3, 3 요렇게 약분시키자. 그럼 위아래 15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2, 얘는 5. 7분의 2 정도가 나오겠다. 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푼다. 괜찮으시죠? 범준이 어디 이해한대? 괜찮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중에 15번이 제일 좀 호흡이 길 거예요. 그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많이 안 나갈게. 숙제는 많이 나갈 거야 이미. 79초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 준수야 7번 8번 중에 끌리는 거 8번 책. 자, 우리 범준이 12, 13, 14 중에 끌리는 거 13번. 자, 이렇게 두 개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자. 문제 맞추나봐? 훌륭하다. 준수 어때? 괜찮아? 어렵죠? 자, 두 개 보자. 8번
자, 8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라고 나와 있고요.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지? 그럼 우리는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일단 다 찾아야 되고 그게 전체네. 오케이.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정도 느낌 아닌가? 4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개꿀. 그죠? 4의 배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숫자를 안 갖고 있어도 4의 배수가 될 수 있잖아. 뭐랑 뭘 갖고 있으면? 2랑 6. 괜찮죠? 그럼 우리는 4를 갖고 있을 때랑 안 갖고 있을 때 정도 세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판단은 우리가 경우의 수 세면서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이 4를 갖고 있다라고 쳐요. 그럼 B가 1부터 6까지 뭐가 오든 상관없죠. 괜찮지? 자, 만약에 B가 4를 갖고 있어요. 그럼 A가 1부터 6까지 뭐가 되든 상관없죠. 여기까지 했지? 근데 이렇게 되면 살짝 겹치나? 겹치죠? 뭘 내가 지금 더 셌지? 네, 4, 4를 더 셌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총 12개가 아니라 몇 개로 세면 돼요? 1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4가 있었을 때. 그럼 4가 없으면 무조건 2 나오면 2 아니면 6이죠. 6 나오면 무조건 뭐 아니면 뭐예요? 2 아니면 6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4가 있는 건 다 셌잖아. 예, 그럼 4가 없는 거에서는 2랑 6으로만 구성되려면 그냥 4가지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4가지가 있다. 그럼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전체니까 전체 경우수 애들은 몇 가지? 15가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 중에 맞아요? 이것들 중에 더해서 몇 이하가 되는 거? 7 이하가 되는 거. 다른 건 필요 없는 거. 이 중에서만 필요한 거지 뭐. 그럼 보자 얘들아. 4, 1, 4, 2, 4, 3이 있겠죠? 이 4, 4는 안 되지? 이쪽에서도 4, 1, 4, 2, 4, 3이 있겠지? 그럼 이쪽 라인에서 몇 개? 6개. 그 다음 이쪽에서 2, 2, 2, 6 안 돼. 6이 안 돼. 6, 6 안 돼. 그럼 이쪽 라인에서 몇 개 있어요? 한 개인가요? 2, 2, 하나. 2, 6 안 되죠? 6이 안 되죠? 6, 6 안 되죠?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15분의 얼마? 7. 이렇게 여러분들 뭐 문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느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한 게 13번 봅시다. 분명 경우의 수 내용이 없지 않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다운되긴 하죠. 자, 볼게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굳이 그림 안 그릴게.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 그런가 봐. 근데 문제에서 주머니 A랑 B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할 건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3분의 1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고 자,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3분의 2이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무조건 2개를 꺼내긴 하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 짓을 네가 한 번 할 거고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게 전부 다 흰색이어야 된대. 까지가 전체죠. 경로 몇 가지? 2가지. 주머니 A에서 나온 게 흰 공 2개. 주머니 B에서 나온 게 흰 공 2개.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5 이상인 확률. 즉 주머니 A에서 나오는 걸 원했네요. 갑시다. 자, 주머니 A에서 꺼내려면 일단 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확률 얼마? 3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주머니 A에는 공 6개가 있었으니까 6개 중에 내가 2개 꺼낼 거야. 근데 그 중에 흰 공에서만 몇 개 나와야 돼? 2개. 그래서 E, C, E. 또는 내가 주머니 B를 꺼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4 이하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 그럼 주머니 B에서 꺼내려면 일단 6C 2분의 자,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있었으니까 흰 공 3개 중에 몇 개 꺼내면 돼? 2개 꺼내면 돼. 이해되지 얘들아?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 주머니 B에서 흰 공 2개. 내가 원하는 건 주머니 A.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된다.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내가 밑에 있는 것만 지우면 얘들아 이거 그냥 경우의 수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네. 자, 따라서 일단 약분 시켜주시면 이거 다 똑같으니까 약분 여기 1 6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답은 7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태경아 괜찮지? 오케이. 현준이 괜찮아. 오케이. 유준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9쪽까지가 3학년 같은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예요. 여기까지가. 현준이는 2학년 정리까지일 거야. 3학년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해당되는 내용이 기말. 근데 기말 쪽 내용도 얘들아 시간 많이 없어서 또 지금 해놔야 돼요. 괜춘? 자, 여러분들 확률 세려고 할 때 생각보다 빡빡할 거다. 고민들 한 주 동안 많이 해오시고 이거 막 전날에 막 이 새끼 지랄하게 찝어서 막 풀면 돼, 안 돼? 준수? 안 되죠. 네. 적어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뭐 두세 장씩. 알겠어, 범준?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